제2부 그래도 바람은 다시 분다. 이제 바람은 다시 분다. 우릴 어디로 내쫓겠다는 거야?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준다면 말이나 하지. 이런 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나는 종이 한 장을 떼어내 눈으로 훑었다. 보상금 액수, 서명 강요, 이주 날짜. 차가운 글자들이 내 시야를 파고들었다. 글씨를 따라가던 눈길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이미 짜인 판이군.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회관 문 앞에 섰다. 눈빛이 매서웠다. 사람들은 슬그머니 뒷걸음쳤다. 마을 회관 앞 다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번엔 누군가 회관 벽에 붙여둔 복사 문서가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 구청 회의록 일부와 거래 내역, 그리고 이름들. 내가 도서관에서 모아온 것들이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 땅을 팔아넘긴 게 구청장이야. 여기 서명 좀 봐. 다 조작됐잖아. 군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 눈길이 어느새 내게로 쏠렸다. 이거 어르신이 하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모자를 고쳐 쓰고 회관 문 쪽으로 걸었다. 문을 열자 구청 직원들이 안에서 허겁지겁 문서를 치우고 있었다. 내 발소리에 고개를 든 직원 하나가 눈을 치켜떴다. 누가 이런 걸 퍼뜨린 겁니까? 나는 대답 대신 군번줄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쥐었다. 쇳덩이가 내 맥박에 맞춰 묵직하게 울렸다. 진실은 감춰도 드러나기 마련이오. 내 목소리가 회관 안을 가득 울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딸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빠, 오늘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해. 아빠가 뭔가 하고 있다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사진과 편지, 수첩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딸은 놀란 듯 종이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 젊은 내가 웃고 있었고 편지 속에는 형님, 언젠간 정의가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라는 글씨가 있었다. 아빠, 이게 다 뭐야? 나는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가 알면 위험해진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가 없구나. 딸의 손이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왜 이제야 말해? 그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다. 대답 대신 나는 그녀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며칠 뒤 낯선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사내. 강당에서 본 그 얼굴이었다. 형님. 그 한마디에 나는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은 그는 손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엔 낡은 명함 한 장이 있었다. 특수임무부대 기록관리반. 우리 같은 사람들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들 숨어 살지만 형님이 움직이는 걸 보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세월이 흐르며 주름진 얼굴 위에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다. 성우가 남긴 수첩 아직 갖고 있소.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형님, 그걸 지켜내셨군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꺼냈다. 내 과거를 전부 밝히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큼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개발이 아닙니다. 땅을 빼앗고 기록을 조작하며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음모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만 있지 않았다. 몇몇은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 순간 회관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양복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양복 사내의 눈빛이 내 얼굴에 꽂혔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사람들 앞에 내밀었다. 쇳덩이가 회관 불빛에 반짝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나는 단지 이 마을의 한 사람이요. 그러나 그보다 오래전 나는 진실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자요. 순간 군중의 숨소리가 거세졌다. 양복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고받듯 통화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 허가받은 절차입니다. 괜히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단호했다. 그러나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이 절차 어디서 허가받았소? 내 목소리가 공기 속에 울렸다. 순간 군중의 눈길이 모두 내게 쏠렸다. 양복 사내의 시선도 따라왔다. 어르신, 그냥 뒤로 물러나십시오. 괜한 일에 끼지 마시고.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서 꺼낸 질문을 던졌다. 법적 절차라면 서류가 있어야지. 구청 도장이 찍힌 원본 보여줄 수 있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내의 얼굴에 미세한 일그러짐이 스쳤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저 양반 뭐하는 사람이야? 범 얘기를 저렇게 아는 거 보니.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군중이 듣도록 크게 말했다. 보상과 절차가 정당하다면 여기 모인 주민들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거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불법이지. 순간 사내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그는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돌아섰다. 군중 속에서 탄식과 작은 박수가 동시에 흘러나왔다. 나는 모자챙을 고쳐 쓰고 뒤돌아섰다. 그날 저녁 집 앞 골목에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창밖으로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다가 이내 사라졌다. 나는 군번줄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감쌌다. 쇳덩이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새겨졌다. 거실에서 아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 무슨 일 꾸미는 거지? 오늘 시장에서 소문 다 퍼졌어.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 바람이 골목을 휘돌았다. 당신 제발 멈춰. 우리 평생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멈추면 이 마을 사람들 모두 무너져. 아내는 더는 말하지 못했다. 대신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닫히는 문소리 뒤로 오래된 시계가 똑똑 울렸다. 나는 다음 날 새벽 버스를 타고 시내 도서관으로 갔다. 먼지 쌓인 자료실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문서를 찾았다. 개발 관련 법률, 구청 회의록, 땅거래 기록. 페이지를 넘길수록 낯익은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내가 맞섰던 그 세력들의 후손, 같은 혈통의 이름들이었다. 나는 손으로 종이를 꾹 눌렀다. 역시 역사는 되풀이되는구나. 책상 위에 쌓인 문서들을 정리하며 작은 수첩을 꺼냈다. 성우가 남긴 수첩. 이름 옆에 조심하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주하는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다.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 다시 검은 차가 서 있었다. 이번엔 차창이 스르르 내려가며 낯선 얼굴이 내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괜한 데 끼지 마시죠. 나이도 있으신데 고생 말고 편히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손바닥 속 군번줄을 더 세게 쥐었다. 그들이 떠난 뒤 나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드러났다. 늙은 몸뚱이라도 아직은 버틸 수 있음을 달빛이 확인해주는 듯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내가 맞설 차례다. 창밖의 바람이 유난히 날카로웠다. 오래된 대문이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나는 전등을 끄고 거실 커튼 사이로 어둠을 훔쳐보았다. 골목 입구에 검은 차 2대가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 그 속에서 불빛 하나가 번쩍였다. 담배불이었다.
사내들의 그림자가 차 안에서 어른거렸다. 나는 군번줄을 손에 감았다. 차가운 쇳덩이가 손바닥에 먹먹하게 박혔다. 숨을 고르며 방문을 열자 아내가 허겁지겁 나를 막아섰다. 당신 지금 나가려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속삭였다. 불 끄고 문 잠그고 소리 내지 마. 그녀의 눈이 두려움으로 떨렸다. 하지만 나는 등을 돌리고 현관으로 나갔다. 골목길은 고요했지만 공기 자체가 서늘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보이지 않는 시선이 등허리를 찔렀다. 검은 차 문이 열리며 사내 2명이 내려섰다. 어깨가 산처럼 넓었고 눈빛은 칼날 같았다. 어르신, 이 시간에 산책이라도 나오셨습니까? 나는 모자를 고쳐 쓰고 발걸음을 멈췄다. 나이가 들면 잠이 오지 않아. 그런데 자네들은 밤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나? 사내가 비웃듯 웃었다. 그냥 안전을 지켜드리려는 겁니다. 괜히 걱정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그 말 끝에 또 다른 사내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비에 젖은 골목 바닥에서 찹찹 울렸다. 나는 군번줄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꼭 쥐었다. 쇳덩이가 손등 위에 희미하게 반짝였다. 사내의 시선이 순간 그것을 포착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거 아직 가지고 계셨군요. 나는 가만히 입술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역시 이자들 내 과거를 알고 있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 반대편에서 낡은 자전거가 달려왔다. 삐걱거리는 체인 소리와 함께 후드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급히 내 앞에 섰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형님, 이쪽으로. 내 귀에만 들릴 듯 낮은 목소리.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를 나는 알았다. 수십 년 전 연기 자욱한 현장에서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 나는 봉투를 움켜쥐고 그와 함께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사내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잡아라. 우리는 좁은 뒷골목을 달렸다. 숨이 가빠왔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허리를 숙이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 오래된 창고가 보였다. 그가 문을 열며 나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문이 닫히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후드를 벗은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흰머리가 섞였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형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는 숨이 막히듯 그를 바라봤다. 진호.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뿔뿔이 흩어졌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님 혼자만 싸우게 둘 순 없습니다. 나는 손에 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문서가 들어있었다. 구청장과 건설업체 간부들이 몰래 만나는 장면, 서명 위조가 드러난 계약서 사본. 증거였다.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저들은 형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려는 겁니다. 나는 군번줄을 쥔 손을 들어 올렸다. 쇳덩이가 희미한 빛을 받아 반짝였다. 진호야,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다시 만난 이유를. 밖에서는 자동차 시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창고 벽 너머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그림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창고 바닥에 떨어진 철 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낡은 쇠붙이가 손끝에서 차갑게 울렸다. 그래, 이번 밤이 진짜 시작이구나.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무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앞을 향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린 뒤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인들이 줄지어 일어섰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군번줄이 셔츠 안쪽에서 차갑게 가슴을 눌렀다. 손바닥엔 땀이 맺혔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검사가 묻는다. 당시 현장에 계셨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예.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검사가 다시 묻는다. 이 문서에 기록된 서명, 위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성우가 남긴 마지막 기록.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수첩에 꽂혔다. 나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다. 낡은 종이 위에 빽빽하게 적힌 이름과 날짜, 그리고 메모. 여기 적혀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남긴 서명. 이 수첩은 내가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겁니다. 죽은 동지가 내 손에 쥐어준 마지막 유산이기도 합니다.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상대 측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다. 증거로서 가치 없는 사적 기록입니다. 허위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에 쥔 또 다른 봉투를 꺼내들었다. 진호가 넘겨준 사진과 계약서 사본. 그렇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구청장과 건설업체 간부들이 비밀리에 만난 사진. 서명 위조의 원본과 대조한 계약서 사본. 이것도 사적인 기록입니까? 법정이 요동쳤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정숙하십시오. 나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의자에서 일어나 증인석 앞에 섰다. 군번줄이 목에서 흘러내려 은빛으로 반짝였다. 저는 오랫동안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무시당하고 가족에게조차 잔소리꾼 취급을 받으며 잊힌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제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만이 남으면 되니까. 내 목소리가 법정 천장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동시에 터졌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그 순간 법정 뒤쪽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양복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판사가 경호원들을 불렀지만 공기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그중 한 사내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눈빛이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입 다물고 살았으면 편했을 텐데 왜 여기까지 온 겁니까? 나는 주머니 속 군번줄을 꽉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의 증인이었고 오늘의 증언자다. 순간 뒤편에서 진호가 뛰어들어왔다. 형님 뒤로. 그의 외침과 동시에 경호원들이 사내들을 제압했다. 몸싸움 속에 의자가 부서지고 사람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내리치며 외쳤다. 증거 제출을 받아들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밖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내게 쏠렸다. 어떤 이는 손을 잡아주었고 어떤 이는 주먹을 들어 올렸다. 나는 군번줄을 손에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구름 사이로 햇살이 터져 나왔다. 마치 오래전 전우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형님, 이제 됐습니다.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이제 남은 건 끝까지 지켜내는 거다. 법정의 판결이 내려진 날 마을 사람들은 회관 앞에 모였다. 구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사람들의 땅은 되찾아졌다. 나는 회관 마당에 서 있었다.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려와 내 어깨를 덮었다. 바람이 불어와 서랍 속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군번줄이 다시 빛을 발하는 듯 반짝였다. 박 노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우린 다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 그의 손은 거칠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아이들이 내 주변을 맴돌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내 안에서 오래 묵혀있던 굳은 쌀 같은 외로움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눈가에는 아직도 걱정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이번에는 잔소리 대신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됐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랫동안 감추고 누르던 감정이 그 눈물 속에서 풀려나고 있었다. 딸아이는 방에서 나와 내 앞에 섰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내 품에 안겼다. 아빠, 미안해. 이제 알 것 같아 아빠가 왜 그러셨는지. 그 작은 어깨가 내 가슴에 파고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감싸 안았다. 늙은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단단했다. 며칠 뒤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가 철썩이며 바위를 때리고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스쳐갔다. 나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들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쇳덩이가 더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바다를 향해 속삭였다. 성호야, 진호야, 그리고 그날 함께했던 동지들아. 이제 약속을 지켰다. 진실은 드러났고 사람들은 웃고 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내 머리칼을 스쳤다. 그 속에서 전우들의 웃음소리와 함성이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군번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 속에 넣었다. 이제는 숨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로 간직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시장에서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발걸음은 가볍게 뛰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걸었다. 지난날 무시하던 상인들이 이번엔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아저씨, 오늘은 내가 서비스 하나 더 얹어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의 눈길이 이제는 경멸이 아닌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아내가 숟가락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편히 살아요. 우리.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다. 딸아이가 옆에서 웃으며 반찬을 챙겨주었다. 식탁 위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이름 없는 삶이었지만 결국 내 삶은 헛되지 않았음을. 나는 창문을 열었다. 저녁바람이 집 안가득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별빛이 반짝이며 속삭이는 듯했다. 잘했다. 이제 바람은 다시 분다. 나는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오래 묵은 한숨을 내뱉듯 미소를 지었다.